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아랫목에 앉아서 수제비 끓여 먹으면 제일 좋은데, 참 비 맞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전부 다 성공하실 분들인데, 지금 천일 천만원 작전이라는 주제로, 대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천일 천만원 작전이라는 게 천일 동안 저축해서 1000만원 벌자, 그 말 아니고 천일 이내에, 즉 3년 이내에 월 소득이 1000만원이 되도록 하자,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여사장님께서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이 여자분을 월천댁이라고 한답니다. 월천댁. 그렇다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버는 그런 남자 사업자분은 월천남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럼 누가 월천댁이 되고 누가 월천남이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각 이해가 되시는 분은 3년 만에 월천댁이 됩니다. 월천남이 되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해하시는 분은 3년 1개월 만에 이게 월천댁, 월천남이 됩니다. 그런데 한참 있어도 생각이 안 나고 젊은 스폰서에게 물어보고 이해가 되신 분은 3년 2개월 만에 월천댁이나 월천남이 되실 겁니다. 스폰서에게 물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3년 3개월 만에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든 못하시든 끝까지 붙어 있는 분은 월천댁, 월천남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고는 관계없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도 지능이랍니다. 지능이에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네온사인이 아주 휘황찬란한 유흥가에서 한 여인이 경찰관에게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경찰관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남자가 계속 저를 쫓아와요. 아마 술 취했나 봐요. 이랬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그 여자를 아래쪽으로 훑어보더니 중얼중얼했습니다. 저 자식 술 취하게 틀림없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말인지 지금. 젊은 부부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돈이 달랑달랑해. 마지막으로 부인은 화장품을 사자고 하고 남편은 술을 사자고 해. 그런데 마누라 이겨먹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화장품을 사왔는데, 그날 그 남편은 괜히 중얼중얼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느냐? 당신이 화장한 것보다 내가 술 먹고 당신을 보면 더 이쁜데,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링크를 시켜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이번에 우리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를 했습니다. 금메달로 따져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5위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넓이는요 세계 109등입니다. 땅덩어리 넓이가 109등이에요. 인구는 26등입니다. 인구 규모는, 그러니까 인구는 많죠. 26등이면. 그런데 세계 GDP 규모는 세계 12등이에요. 경제력은 세계 12등이라고요. 우리 군사력은 또 싸워봐야 알죠. 싸워봐야 알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는 세계 10위권 내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깡다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깡다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정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상무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는 화랑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로는 이게 한민족의 정신을 나타낼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한민족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 없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은 깡다구다 그러더라고요. 깡다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이 있는데요, 중국 대륙, 요게 옛날 고대에 무슨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여기 거대한 이 황하 문명권을 가만히 보세요. 중국의 본토를 지배했던 강력한 민족들 또 국가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들이 세운 어떤 요나라, 그 다음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그렇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전부 북방민족들, 흉노족, 돌골족, 선비족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 다 어디가 없어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두 나라가 살아남아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조선과 베트남이에요. 붙어 있죠. 중국이요, 여기 중국 분들 와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선과 베트남이라고 하면 아주 사시나무 떨도 돼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유럽까지 다 지배했죠. 고려는 지배 못했어요. 그 약한 고려를 지배 못했다고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강화도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을 버텨.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보통 깡다구예요 이게? 항복 안 했어요. 항복 안 해. 징기스칸 군대한테 항복 안 한다고. 결국은 나중에 뭐 어느 속국이니 그러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래죠. 누구를 보내서? 공주를 보내가지고 임금님 마누라로 삼았죠. 그러면 공주를 보낸 놈이 진 거예요? 맞아 들인 놈이 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이런 깡다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림픽 5위를 합니다. 그리고 펜싱에서 봤죠. 나 세상에 1초가 그렇게 긴 놈의 1초는 내 처음 봤어요. 그건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유럽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국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우습게 보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럽이 펜싱 심판을 그따위로 안 하게 하려면은 핏대 낸다고 된 일이 아니고요.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국력을 키우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토를 넓히거나. 영토. 근데 어떻게 넓힙니까? 못 넓히죠.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지거나. 근데 이 젊은 여성들이 나라기도 안 나. 근데 어떻게 인구를 넓히냐 말이죠. 넓히잖아요. 세 번째는 군사력을 키우거나. 군사력을 키우거나. 네 번째는 경제력을 키우거나.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가 국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토도 넓힐 수 없고 인구도 갑자기 안 늘어나고 군사력을 키우려면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 못 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국을 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애국하는 길은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 세대에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싶어도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요, 선진국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차 지금 노령화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정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아요.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 덮으면 발이 나오고 이게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긴 이불이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돈 적게 벌어가지고 세금 적게 낸 사람,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한 5천만 원 벌었더니 세금 2천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3천만 원 남잖아요. 3천만 원 남잖아요. 그게 애국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끝까지 깡다구로 밀어붙이면, 붙어 있으면 부자가 돼요. 사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뭔가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흐리멍텅한 거예요.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고. 그게 우사인 볼트 그게 아니고 더 많은 박수를 받은 선수가 피스토리우스, 남아공 의족 육상 선수 피스토리우스예요. 두 다리가 다 없는데 올림픽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육상으로 나오는 건요 그냥 동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올림픽 육상연맹의 기존 기록 이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에 우리나라 선수가 안 보이는 것은 그 기준 기록을 통과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근데 그 기록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피스토리우스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다리가 성성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이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피스토리우스의 목표는 다음 그 브라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토리우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중 회장님이에요. 정중 회장님. 정중 회장님은 강원도 통천 출신입니다. 정중 회장님 호가 뭐죠? 아산이죠. 정중 회장님이 태어났던 마을 이름이 아산이에요.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있으니까 못 가시잖아요. 이분이 학력이 좋습니까? 겨우 소학교 졸업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우리 박완길 회장님에 비하면은 전혀 이게 지금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 한 마리 달랑 훔쳐와가지고 대현대그룹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구로 정신을 가졌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정중 회장님이 자서전처럼 쓰신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책이 있어요. 91년에 나왔죠.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성공을 하려면은 불굴의 도전 정신, 불굴의 아주 불굴이라는 게 뭡니까? 굽혀지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 열정적인 노력,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력이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정신력이다. 근데 더 쉽게 말하면 깡다구다 그 말이에요. 깡다구다. 그런데 정중 회장님이 그 책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 그 정신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빈대한테 배웠다. 이게 빈대. 그 빈대한테 어떻게 배웠느냐? 이분이 맨주먹으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노동자 일을 했죠. 막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막노동을 하시다가 쌀가게 자전거 배달을 하시고 쌀가게를 인수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을 아주 깊이 자야 되죠. 그럼 잠을 잘 수가 없어. 빈대 때문에. 빈대. 이와 벼룩도 지독한데 빈대는 더 지독해요. 이게 빨판이 세가지고 피를 빨면은 아주 혐오스럽게 가려워요. 그래서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 이튿날 노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중 회장님은 이 빈대가 왜 무는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낮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그걸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자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몸을 깨끗이 씻고 이부자리를 좀 정갈하게 해서 자는데 웬걸 그에 상관없이 또 물어. 계속 물어. 그래서 또 생각하시기를 내가 노동자들하고 같이 자니까 그런가 보다. 혼자 자면 나는 안 물겠지. 그리고 노동자들보다 저쪽에 떨어져 혼자 잤는데 웬걸 그래도 물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빈대를 안 물게 하고 잘 수 있을까? 그래서 요놈이 빈대는 헤엄을 못 치니까 나무로 평상을 짜가지고 지금 같으면 침대겠죠? 평상을 짜가지고 평상 4다리 밑에다가 큰 대야를 밑에다 고이고 거기다 물을 퍼부어 놓으면은
요 침대를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며칠간 편하게 잤어. 내가 이겼다. 아니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물어. 도대체 이놈이 물을 헤엄을 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올라와서 무는가? 분명히 평상 다리 4개는 물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유낙하를 해. 예. 천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대가. 그래서 이때 지영중 회장님이 인간이 아닌 곤충, 미물도 저렇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든지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람인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내가 어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밑에 간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안 된다든가 그건 어렵다든가 그런 소리 하면 역정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하기는 해봤어? 이게요.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근데 그 말을 들은 젊은 놈은 그 말이 뭐 말인지를 몰라. 왜 빈대가 거기서 나오는지. 그만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오늘날 현대 그룹이라고 하는 걸 일구신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불굴의 도전정신, 그리고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기발한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고 빈대처럼 뭐가 막히면 계속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적인 노력.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게으른 놈이라고 그랬죠. 게으른 놈을 제일 싫어했답니다. 아주 혼이 났대요, 게으른 놈은. 자,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을 기억할 때에 현대중공업 만든 일화는 다 아시죠? 이분이 원래 현대건설을 했는데 현대건설에 조선사업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장관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많이 할까, 그걸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선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조선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당시 조선업을 석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이나 이쪽 북구라파, 옛날에 바이킹 후예들이 조선을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은 기술집약 산업이면서 노동집약 산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큰 배는요 무슨 기계에다 절턱 찍어가지고 내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전부 철판 땜질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은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은 가능하다. 뭐 큰 공장에서 뭐 기계 가지고 철턱 찍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손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손재주 좋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코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가르쳐줘도 우리가 1등 하잖아요. 손재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돈이라도 있어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큰 선박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가서 자본과 기술 협력을 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돈이나 기술 협력을 하는 회사나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 기업이 과연 그 능력이 있는가를 실사를 하겠죠. 근데 그때 일본이 중국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먹을 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근데 중국은 굉장히 후진국이고.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금 중국으로 진출해가지고 조선업을 할 계획이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수상이 주울레 수상이라고 있습니다. 주울레. 연세 드신 분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울레 그러면서 세계 넝마주의 회장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주울레 원칙에, 사원칙에 뭐가 있냐면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하고 이렇게 지금 수교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한국에 와서 현대건설을 실사를 해보니까 배를 한 번도 만든 적도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건설에서 배를 만든다고 해봐야 5만 톤 이상 만들 수가 없다. 저런 데 투자에 관한 실속이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해버려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그러면 또 다른 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은 이스라엘이라든가 저쪽 북부의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합작선을 구했는데 전부 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이제 낮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냐 하면 자기들이 경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기술과 자본을 협조하겠다. 그게 돼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의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권을 가지고 해야지, 고용을 늘리든지 부가가치를 늘리든지 그러지.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가 경영권을 가지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어떻게 우리 기업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결단이죠. 그것도 깐다고 해요. 지 뿔도 돈 한 푼도 없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조선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선 자본이 있어야 돼. 외화가 있어야 돼요.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화를 빌리려면은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에서는 그 외화가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은행이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하는 영국의 은행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은행입니다. 세계 최초로 현금 지급기를 만든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행입니다. 이게 여기서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어디 강원도 시골뜨기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애플도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선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기술협정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유조선 설계 도면을 빌립니다. 빌리는데 문제는 이게 바클레이즈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바클레이즈 은행의 이 간부들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촌뜨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 애플도어사 지금 기술 협정을 했던 이 회장 롱바톰이라고 하는 회장한테 그걸 어떻게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롱바톰 회장이 당신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외화도 없는데 누가 빌려주겠냐 이거야. 누가. 그래서 그때 꺼낸 게 바로 500원짜리 지폐라는 겁니다. 마침 그걸 또 이 장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요 500원만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거. 지금은 500원짜리 지폐가 없어요. 지금 동전이죠. 이게 지금 저 모델이 전부 다른 저 지폐가 계속 바뀌죠. 여기에 거북선이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이 돈도 여기 앞에가 거북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계셨겠죠. 요걸 보이면 이거 보라 이거. 이게 철갑선인데 우리는 서기 1500년대에 만들었다 이걸. 근데 내가 알기로 영국은 1800년대에 이런 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당신 나라보다 우리 조선 기술이 300년 앞섰다 이거지. 근데 불행하게도 그 뒤에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그 뒤에는 기술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그 잠재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만 빌려주면 이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롱바톰 회장이 보니까 황당한 사람이거든 이거. 근데 기왕에 황당하려면 무지무지 황당하면 웃고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롱바톰 회장이 바클레이즈 은행의 해외 대출 담당 부총재를 만나게 해줍니다. 부총재를 만나게. 성공이죠? 해외 대출 담당 부총재니까 이건 거의 해외에서는 해외 대출로서는 1인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만난다면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거 그 사람이 만나서 돈을 줄려나 안 줄려나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애다 모르겠다 영국에 온 김에 구경이나 하자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구경하고 버킹엄 궁전에 구경하고 구경 다녀서 그러니까 배짱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 좋은 연모이죠.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이 부총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총재 말을 듣고 정주영 회장님은 아주 낙담을 했어요. 부총재 말이 정확하게 맞거든. 당신들 배 만들어 본 적 있어? 없습니다. 돈 있어? 없습니다. 전부 없는 거죠? 전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배를 만든다 칩시다. 그 누가 사겠어?
당신이 선주라면은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조선회사에 배를 사겠어. 근데 당신 조선 공장도 없다며? 없어요. 그저 울산에 그 갯벌 사진 찍어가 갔거든. 그러니까 조선 공장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조선 공장은 없고 여기다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여기다 당신이 돈만 빌려주면 여기다 만들 계획이라 이거야. 근데 웬걸? 그 사람이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제 맨 처음에 물은 것은 뭐냐면은 당신 전공은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그런 회사를 하겠다면 경영학 전공이거나 공학 전공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소학교 나온 양반이 전공은 뭐가 전공이겠어 거기서.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경험은 많습니다.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는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해버려야 돼. 그렇죠?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이 양반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제 사업계획서를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러면 읽어봤어.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전공입니다. 어제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걸 옥스퍼드 교수에게 보였더니 대충 보고서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주어서 어제 제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구경 간 것은 틀림없잖아. 거짓말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간부들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하하하 당신 전공은 유머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고 제가요 소학교밖에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소학교도 못 나왔는데 경험은 엄청 많걸량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걸 보이니까 그러면 이걸 수출보증국이라고 영국의 정부기관이 있는데 영국은 돈을 빌려줄 때 은행 마음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후진국에 빌려져가지고 떼어버리면 은행이 망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수출보증국에 허가가 나오면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수출보증국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보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출보증국 총재가 아까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당신 배 만들어 본 적 있어? 없습니다. 돈 있어? 없습니다. 그럼 배를 팔아야 갚을 텐데 당신 배를 판다는 보증이 있어? 없습니다. 전부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공장은 있어? 없습니다. 그럼 영국 고급 관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보증을 해주겠어요? 수출보증국이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당신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으면 정부가 주겠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정부 관리가 미쳤습니까? 이 알거지한테 돈을 빌려주게? 그래서 당신이 누가 배를 산다는 보증이 없으면 산다는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준 회장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애플 도어사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당신이 배만 사주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당신이 배만 사주면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공장 어딨냐?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거다. 이런 식으로 깡다구가 아니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 그 설계도는 빌렸어. 그렇죠? 그 다음에 울산 지금 현대중공업자리 땅도 안 샀어 아직. 땅도 나무 땅이야 지금 거기다.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다 만들 거라고 지금. 근데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보다 더 미친놈을 만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미친놈을 만났다. 내 배를 사주겠다는 놈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입니다. 리바노스가 뭘 보고 배를 사주겠다고 했냐면은 그 정주영 회장님의 기계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더라 그 말이야.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야.
이 세상에 지가 설계한 것도 아닌 애플도어사에 설계도 가지고 공장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놈이 당신이 사주기만 하면 내가 만들어준다고 아주 엄청나게 미쳤죠. 그런데 회장님이, 정 회장님이 자서전에 그렇게 써요. 나보다 더 미친 놈을 만났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리바노스도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는 당신에게 도박을 하는 거다. 그런데 당신 눈을 보니 속일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 1달러도 없는 사람이 배 2척을 바로, 그것도 26만 톤. 일본은 한국의 조선 능력은 5만 톤밖에 없다 그랬는데 26만 톤짜리 배 2개를 수주를 받았어요. 3천만 불, 3,500만 불에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리바노스가 얼마나 미친놈이냐면 성금으로 14억을 주겠다 줬어요. 이 동양의 알고지한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땅도 안 샀어 지금. 땅도 안 샀어. 공장은 커녕 땅도 안 샀어. 근데 거기가 갯벌이란 말이에요. 울산 그 미포만 알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선소 지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는 부지하 세월이야. 그래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는 육지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이 일과 조선소를 짓는 일을 동시에 했어. 그게 빈대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길이 없으면 찾아보라 이거야. 그런데 언제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그 도크 만들어서 배 만드냐 이거야. 뚝딱뚝딱 그 자서전에 그려놨더라고. 당신이 주문만 하면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주겠다고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인도 날짜에 배 26만 톤급 배 2개를 인도해버립니다. 현대중공업의 첫 번째 배인데 이게 26만 톤급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중공업이 어떤 회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건설조선사업부, 그러다가 현대중공업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내가 학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돼? 이 양반은 맨 땅에 헤딩도 그런 맨 땅에 헤딩이 없어요. 그렇죠? 땅도 안 사고 공장도 안 짓고 배도 안 만들어 본 양반이 26만 톤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굴의 도전 정신, 열정적인 노력, 그리고 창의성 이랬어요. 창의성이라는 게 무슨 뭐 컴퓨터 돌려서 뭔 게 한 게 아니고 빈대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리바노스 회장님이 상당히 나이가 들었죠 이제. 리바노스는 세계 최대 선박회사입니다. 그리스에 무려 현대중공업에 9척의 유조선을 발주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발주할 때마다 자기 부인과 자녀, 심지어는 그리스의 해군 장관까지 데려와서 이 명명식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장 친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이 리바노스사를 초청해서 아주 극구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실제로 그런 양반이에요 이게. 자, 옛날 돈 봅시다. 1962년에 계셨던 분들 이 돈 가지고 다니셨죠. 10전, 50전짜리. 이때 10원만 있으면 상당히 부자였어요. 10원이면 풀빵이 몇 개였어요. 그렇죠? 10원, 이거 50원 이거 있으면 상당히 부자죠. 1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엄청 부자예요 이거. 100원짜리. 500원. 요걸 들고 정중 회장님이 가셨다고 말이지. 500원짜리 들고. 근데 하필 주머니에 요거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반이. 이게 1000원짜리. 지금 태계 이황 선생인데 디자인이 다르죠 좀. 예. 이건 5000원짜리. 이제 이 율곡이 선생인데 10,000원짜리. 세종대왕 디자인이 좀 다르죠. 예. 모자가 우리 돈에 나온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이야. 아까 율곡 이 선생 있었죠? 그 양반은 5,000원짜리. 모친 심사임당 여사는 5만원짜리. 예, 요게 5만원짜리로 1억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께서 경부 고속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불굴의 정신. 박 대통령께서 1964년인가 그 당시에 독일을 방문하셨어요. 우리 독일에 그 당시에 간호사 그 다음에 이 광부들이 많이 갔죠. 그분들이 보내준 외화,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자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가 무지무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을 가셨는데 차관으로 가셨어요. 근데 독일에서 박 대통령이 크게 느낀 게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아우토반. 그 뭡니까? 고속도로를 보고 그 고속도로는
몇 년 전에 생긴 건데 그 히틀러가 독일의 전 국토를 고속도로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무슨 국토 개발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쟁 연습하느라고 그랬어요. 전쟁 준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박 대통령이 우리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수송 물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제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두 번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근데 전부 다 반대. 그다음에 유엔에서도 IMF나 이런 데서도 반대. OECD. 왜냐하면은 한국에 자동차가 없어. 그다음에 정유 공장도 없어. 그렇잖아요? 정유 공장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구상은 멀리 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수출 입국을 할 수가 없고 수도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지 않으면 수출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속도로를 뚫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건설이 그 한 해 전에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부릅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라.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을 했지만 돈이 얼마나 들 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건지 전혀 몰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은 그 명령을 받고 군사지도 5만 분의 1 지도 있죠. 그거 들고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을 보면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한 달을. 그래 놓고 키로당 1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정주영 회장에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건설부에 지시하고 육군 공병감실에 지시하고 서울시에 지시해서 돈이 얼마나 드냐 계산을 해보라 그러니까 전부 9구 각각이에요. 공병대에서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지고 그 계산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육군 공병대에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80억, 저쪽 건설부에서는 650억.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키로당 1억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380억. 그래서 430억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뚫습니다. 자, 그게 박 대통령의 의지와 바로 정주영 회장님의 불구로 정신이 없으면 고속도로가 안 뚫려요. 뚫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 간접자본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송 수요가 늘어나니까 길을 뚫을 수가 있고 길을 뚫어 놓으니까 수송이 많아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길이 없으니까 차가 안 다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후자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뚫어 놓으니까 다녀요. 수송 코스트가 떨어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이것도 뚝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장 난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았어요. 경부고속도로의 40%를 현대건설이 뚫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준공식 장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분은 해냈어요. 그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빈대한테 배웠다고 하네. 빈대도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못하겠던 놈한테는 이마 빈대만도 못한 놈아 하긴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정경련 회장을 하실 때도 정경련 회관을 짓는데 그 밑에 회관을 짓는 참모들이 그 기간 내에 못 짓는다는 보고서를 아주 자세하게 올린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못 짓습니다. 정경 회장이죠. 보고서가 참 잘 됐네. 요걸 된다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게. 그래 그게 하나 됐어요. 그게 하나 됐다고요. 그 정경련 회관이 됐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광고에 늘 나온 게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 광고 계속 나왔죠. 그리고 500원짜리 가져가서 이거 우리 집에 사라. 그 광고 나왔죠. 그게 1985년 중앙대학교 강연 장면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산 간척지 물막이 작업입니다. 서산 간척지 가보면 이 간판이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았는가? 요게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제 여기 간척지를 만드는데요. 천수만지 쪽에 만드는데 최종 물막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유속이 초속 8m라고 그랬으니까
초속 8m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만큼 막아버리니까 물이 죄다 이쪽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게 추럭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덤프 추럭으로 택시만큼 큰 돌을 갖다 부어도 정주영 회장님 표현을 빌리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더라 그래놨어요. 이게 다 떠날려가 버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기술자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빈대 같은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머리에 번쩍하고 뭐가 떠오르더라 이거야. 현대건설이 요 폐유조선 요것을 저쪽 스웨덴인가 스위스에서 사다가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저쪽 울산항에다 정박해 놨는데 요것을 끌어다가 여기다 막아버리죠. 물살이 약해지면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공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시간 짓거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뚝심이 보통 아니죠. 원래 무시가니까 뚝심이 보통 아니에요.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놔두고 유속이 늘어지죠. 막아버린 거예요. 이걸 공학에서는 여기다 보면 정주영 공법이라고 써놨어요. 정주영 공법. 토목공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폐유선을 끌어다가 막아서 이렇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빈대도 길을 찾는데 왜 사람이 못 찾냐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갈량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지에 제갈량. 그리고 유비는요 한나라 황실의 황손입니다. 황손이에요. 지금 황족이에요. 황족이어서 조조가 설치고 이쪽에 손권이 설치는데 총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총나라의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계속 조조군에게 깨져. 그러니까 그 밑에 관우, 장비, 조자령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범 같은 장수들이 있는데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경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왜 깨지냐 이거야. 왜 깨지냐 그랬더니 수경 선생이 하는 얘기가 당신 밑에 사람이 없어 그래.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이거야. 내 밑에 관우, 장비, 조자령 같은 범 같은 장수가 있고 말이야. 미축, 간웅 이런 책사들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경 선생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우, 장비, 그 다음에 조자령은 만명 일당 만 할 수 있는 맹장들인데 그 맹장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맨날 깨진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맹장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 이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봉룡과 봉추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당신이 얻으면 세상을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간 게 나중에 알아낸 게 바로 그 와룡 선생이 제갈량입니다. 그 와룡 선생이라 그러냐면 와룡강이라는 언덕에 초가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갈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비는요 46살이에요. 나이가 46살이고 총나라의 임금이에요. 임금이고 한나라 황손이에요. 유씨잖아요. 유방이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되지. 제갈량은요 나이가 26이에요 26인 백면서생이에요. 그런데 46 먹은 임금이 26살밖에 안 된 백면선생 와룡을 얻기 위해서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갔습니까? 3번 찾아갔어요. 삼고초려예요. 3번을 초가집에 찾아가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냥 3번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유비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중에는 심부름하는 그 아이에게 와룡 선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나가버리고 없어. 관우하고 장비는 화가 무지무지 났죠. 특히 장비가 이놈의 새끼 모가지를 부리다 버린다고. 그런데 유비가 말립니다. 3번째 갔을 때는요 아예 유비가 심리 밖에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스승을 모시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타고 갈 수 있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양반은 총나라 임금이고 한나라 황손이고 그리고 46살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스승을 모시러 간다니 그 스승이라는 놈 맨날 어디 가버리고 없는 26살 먹은 제갈량이에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냐? 모가지를 비틀어버리죠? 이 새끼 말이야. 어? 어른이 환다고 하면 기다려야지 말이야. 유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갔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자빠지 자고 있었죠? 뻔히 유비가 와 있는 줄 알면서 자빠지 자고 있었어. 하루 종일 자면서 안 일어나. 나중에 뿌시시 일어나서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따구 소리 한 거야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하 삼분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전략은 천하를 먹을 수 있는 전략은 요건데 조조가 중원을 차지하고 있고 군대가 100만이나 되니 칠 수 없습니다. 손군이 저쪽 오나라, 지금은 양자강 남쪽이죠. 거기는 손씨가 대도로 임금을 하고 있고 민심을 아주 얻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땅 총나라, 지금 4천성입니다. 거기를 차지하면 천하를 3개로 나누어서 나중에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오케이 하면 내가 당신을 돕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비가 오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 유비 같은 황손도 3번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고초려를 해야 돼요. 적어도 5번 정도는 찾아가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유비처럼 총나라의 임금입니까? 황손입니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1000마디 해보고 안 된다.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비도 삼고초려를 했는데 46살 먹은 사람이 26살 먹은 인재 하나 얻으려고 삼고초려를 했는데 내가 부자가 되고 국가에 충성한다면은 오고초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정중 회장님의 모토입니다. 이 정중 회장님 글씨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거 뭡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 할 일도 안 하고 자빠져가지고 무엇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사제인 성서, 이건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씨입니다. 이것은 국가 보물이죠.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먼저입니까? 이 일을 도모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왕후장상 영유장. 요것은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승이라는 이 농부도 아니에요. 이게 머슴살이 하는 놈이 진시황 말기에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가 망하게 하는 원초를 제공한 사람이 진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슴살이 했어요. 머슴살이 하고 있는데 워낙 진시황이 복종을 하니까 이놈을 때려 엎어야 되겠거든.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이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열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열전에 세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가는 뭐냐면 제후입니다. 제후. 이놈이 비록 머슴살이지만은 그 이룬 것으로 볼 때는 제후급이에요. 우리 같으면 임금급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왕후 장상 영유정. 왕은 왕이고 후는 제후입니다. 제후. 장은 장군이고 상은 제상입니다. 영은 어찌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제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찌 씨가 따로 있느냐. 그 말은 어찌 부자가 따로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타고나면서 부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 결심하기에 달려있다.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의 5%가 상속부자랍니다. 상속부자 아시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맨날 상속부자만 나오니까 상속부자, 상속 안 하면 부자가 안 된가 보다. 그런데 그 5%밖에 안 된대요. 그거. 그 다음에 5%가 혼인부자랍니다. 마누라 잘 얻어가지고 혼인부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또 장가를 가야 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혼인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또 사업자가 그러더라고. 또 기회는 있다 이거야. 그 어떤 기회입니까? 그랬더니 돈 많은 과부. 그러더라고 또 이 사람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5%는 상속이고 5%는 혼인에 의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두 개를 합해봐야 몇 %입니까? 10%입니다.
30%의 부자가 전문가형 부자예요. 전문가형 부자. 누굽니까? 의사, 변호사, 무슨 교수, 그다음에 회계사, 이런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전문 능력을 가진 분이. 또는 무슨 김연아 같은 그런 어떤 전문 탤런트를 가진 박지성이 같은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겨를 지금 시작해도 안 될 것 같고, 축구를 시작해도 안 되실 것 같고, 지금 의과대학에 간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럼 이거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형, 그 다음에 혼인형, 전문가형 이게 합하면 40%예요. 나머지 60%가 자수성가형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60%가 아주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처가댁도 본 것이 없고, 그렇다고 무슨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자수성가형 부자. 자수성가형 부자는 가만히 있어 된 것이 아니고 모사재인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안 그래요. 20, 80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요, 제가 보면은 20%의 사람들만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잘 살면 좋고 그냥 꼭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따구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하여간에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부자가 우리 박은규 회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물려받은 것도 없고 상속받은 거 하나도 없죠. 처가가 무지무지 돈을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어떤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선한 마음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까지 전업주부였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나이도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전부 이유입니다. 전부예요. 정중 회장님 85세에 속 끌고 북한에 갔죠. 85세에 가신 거 이거 젊을 때 간 거 아니에요. 소 500마리 끌고 왔어요. 가셨잖아요. 그 양반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분이 했던 얘기를 강조합니다. 불굴의 도전정신, 빈대 같은 창의성, 분명히 길이 있다 이게 분명히.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 이분은 이것을 한마디로도 요약했더라고. 바로 정신력이다 그랬어요. 정신력이다. 요것만 있으면 성공한다. 요것만 있으면. 자, 모두 불굴의 정신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